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그러면 오늘 가상자산 완전 정복하기 라이브 OT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전 세계 금융산업의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는 추세인데요. 자, 앞으로 디지털 세계는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실제 현실과 연결됩니다. 가상자산 또한 실제 자산과 연결되기에 나와는 상관없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디지털 가상자산이 내 자산에 미칠 영향은 무엇인지 고민해 봐야 될 시기가 이제 온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나에게 맞는 가상자산 투자법을 올바로 알아야 제2의 수익을 기대할 수 있고 또한 투자 가치가 있는 상품을 찾는 안목이 생기지 않을까요? 자, 그래서 오늘 MKYU에서 야심차게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이 강의를 시청하시는 많은 분들에게 앞으로 가상자산 시장이 커질수록 우리가 살아가는 실제 현실에서 과연 현금이 없는 시대가 올지 궁금하실 텐데요. 학장님, 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벌써 앞으로, 현금 네. 안 쓰잖아요. 그러니까. 현금이 없는 시대가 이미 왔잖아요. 네. 그걸 꼭 설명해 줘야 되나요? 자, 그러면 현금이 없는 시대를 만든 거는 네? 금융당국이 만들었을까요? 우리가 만들었을까요? 우리가 만든 거죠. 우리가 현금이 불편한 거예요. 네? 뭐 10,000원짜리, 5,000원짜리 주머니에 들고 다니면서 네. 쓰지 않죠. 이제는 뭘로 해요? 다 어느 순간 우리는 다 네. 사실은 카드에 돈을 넣어서 오, 썼어요. 맞아. 그래서 카드를 휴대폰 안에 심었어요. 그것도 들고 다니기 귀찮아서. 그렇죠? 네? 카드를 앱 카드를 만들어서 맞아요. 휴대폰 안에서 네? 그거를 결제하게 만들었어요. 그죠? 네. 근데 여러분 앱 카드에 있는 여러분 카드를 많이 쓰세요? 그랬더니 어떠냐? 네이버 페이가 더 편해요. 맞아요. 또 그래요. 카카오페이가 더 편해요. 진짜요. 네. 그러니까 이걸 아셔야 됩니다. 시대가 변화하면 그 시대가 가장 쓰기 편리한 돈으로 돈은 진화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나는 네. 모든 돈을 다 써봤어요. 오. 그렇죠. 여러분 기억나요? 100원짜리 지폐 써본 사람 손들어. 시작. 하나, 둘, 셋. 자, 여기에 지금 100원짜리 지폐 써봤던 세대 손들어 보세요. 한 분하고 학장님과 아하. 두 분 계십니다. 아, 두 분이 네. 왜 이래 진짜. 죄송합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두 분 계십니다. 100원짜리 저기 있잖아. 안수님 여기서. 저요. 네, 현장에서도 계시네요. 그래. 이건강 부장님, 이인선님, 맞네. 조은자님, 김유아님, 네, 민영민님. 맞네. 네. 우리 100원짜리가 네. 지폐였던 시절이 있어요. 네. 지폐. 자, 우리는 이렇게 현금, 종이머니, 네. 피지컬 머니를 갖고 여태까지 살았어요. 네. 저 40대까지도 그걸 갖고 살았어요. 네. 그러다가 이제 카드를 엄청나게 발급해줬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네. 그랬더니 현금은 내 통장에 있어. 모습을 드러내진 않죠. 네. 그러더니 점점 현금이 모습을 카드와 현금으로 두 개를 드러내다가 네. 이제는 현금이 모습을 갖췄죠. 현금은 네. 어디 있어요? 숫자로 은행에 있어요. 네. 그리고 뭐예요? 카드로 내 신용을 가지고 카드로 내 현금의 모습을 대체했어요. 오, 그랬더니 네. 이름의 카드도 들고 다니기 힘드니까 맞아. 카드를 앱 카드라고 휴대폰 안에 넣었죠. 넣기 시작했어요. 네. 이게 디지털 화폐의 태동이 시작되는 거죠. 자, 그랬더니 네. 이제는 카드도 아니고 이제는 어떻게 해요? 네이버페이, 맞아. 카카오페이라는 네. 네. 페이 시스템을 네. 통해서 내 현금과 연결돼요. 그러니까 현금과 연결되는 다양한 화폐들이 나오고 네.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네. 블록체인 생태계에서는 과연 어떤 돈을 쓰게 될까? 네. 나의 IP는 과연 뭘로 거래해야 될까? 그랬더니 그 거래가 NFT고 그건 블록체인 기반이고 결국은 이것이 다 뭐예요? 가상자산이라는 거죠. 가상자산은 이미 우리가 조금씩 쓰기 시작했고 이게 돈의 초입이기 때문에 이거 내가 다 얘기하면 안 돼요. 안윤영 교수님한테 다 배운 거거든요. 네. 전에 말씀 나눌 때 네. 정말 안윤영 교수님이 새로운 부의 탄생에 네. 내가 주인이 될 수 있는 방법 네. 오늘 다 공개해 주실 것 같습니다. 진짜 실제로 세로이님도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사용하고 있어요. 이해 쉬워요. 네, 이런 말씀 해주시거든요. 이제는 우리 주변에 있는 게 바로 가상 자산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저 외에도 아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학장님도 네. 가상 자산을 보유하고 계신가요? 그럼요. 그러면 어떤 가상 자산을 보유하고 계신가요? 일단 저는 네. 가상자산 중에서 가장 대표되는 가상자산을 네.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가상자산을 갖고 움직이는 방식은 네. 저는 사놓고 안 팔아요. 바빠서 팔 네. 시간이 없어서 네. 많이 올랐어요. 제가 산 게 벌써
작년 4월에 샀으니까 상당히 가격이 낮을 때 샀고 네. 매우 잘 갖고 있고 저는 안 들여다봐요. 바빠서. 네. 그 참 저의 재테크 기술은 사놓고 안 본다라는 거. 네. 그리고 보험은 12년 전, 16년, 20년 전에 들은 보험 네. 계속 자동이체로 나가는데 네. 안 봐서 보험회사에 전화 왔어요. 뭐라고요? 이제 보험 개시하시라고. 아. 그러니까 저는 일에 노동소득에 집중하느냐고 이제 어쨌든 샀어요. 네. 그 작년에. 네. 그리고 저에게 처음으로 가상자산 알려주신 분은 고려대학교 인호 교수님이십니다.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코로나 터지자마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할 때 인호 교수님이 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강의하실 때 그때 네. 얘기했어요. 그때 사뒀으면 어마어마했겠죠. 자, 그리고 네. 요즘에 가상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NFT. NFT. 예, 그래서 저는 NFT 작품이라든지 NFT 그를 몇 개 갖고 있습니다. 오. 그리고 당연히 가상지갑이 있고, 네. 그다음에 카이카스 지갑이 있고, 카이카스 지갑이 네? 당연히 있죠. 네? 그리고 다 거래 잘 하고 있습니다. 메타마스크 지갑도 가지고 있고 가끔씩 들어가서 내 NFT가 잘 있나 보고 가격이 올랐나도 보고 네. 잘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중간중간 우리 학자님께서 교수님이 이렇게 지그시 바라보고 계시는데 네. 저도 오늘 이 라이브 OT가 기대되고요. 네. 뒤에 있는 이 코인들이 제 주머니에 있었으면 좋겠네요. 자, 여러분들 이렇게 경제적 트렌드에 빠르게 앞서 나가는 저희 학장님께서 오늘 가상자산에 대한 총정리를 해볼 예정이니 오늘 이 시간 주목해 주십시오. 네. MKYU는 2021년부터 디지털 경제 트렌드에 뒤처지지 않게 수많은 강의를 런칭했었습니다. 세븐테크에서 블록체인을 배웠고요. 그리고 메타버스와 제페토에서 메타버스를, 그리고 생애 첫 NFT 수업에서는 NFT까지 디지털 생태계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해서 많이 강조하고 또 공부해 왔습니다. 네. 이제는 가상자산을 넘어서 디지털 경제를 배워야 할 때가 드디어 왔습니다. 맞습니다. 현물 자산이 디지털화 되어가고 있는 지금, 앞으로도 변화를 좀 더 잘 알고 이해하고 또 그 변화를 잃는 안목을 길러야 부를 차지할 수 있게 되겠죠. 자, 그래서 오늘 국내 최고의 가상자산 전문가 안유화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마이크, 네. 저희 이제 또 한번 네.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또 만나 뵙게 됐네요. 너무 네. 재밌고요. 좋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우, 네. 교수님 막 네. 예뻐졌다고 난리. 그러니까요. 어떻게 된 거죠? 정말요? 네. 감사합니다. 진짜 안유화 짱짱짱짱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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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오고 네. 네, 팬입니다라고 해주셨는데 아니, 교수님 팬이 네. 우리 NKYU에 엄청 오. 많으세요. 여기 덕분이에요. 여기 덕분이에요, 네, 진짜? 진짜 여기 나온 다음에 많아졌어요. 그래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가 서로 잘 맞나 봐. 그런가 봐요. NKYU랑 네, 교수님이랑 잘 맞습니다. 맞아. 아니 이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네. 그 두 분의 특별한 또 인연이 있습니다. NKTV의 안유화 교수님이 출연하셔서 김미경 학장님과 디지털 경제 생태계에 대해서 심도 깊은 이야기를 나누셨거든요. 네. 근데 그 영상 조회수가 얼마예요? 얼마인지 말씀드릴까요? 무려 120만 조회수를 기록했습니다. 120만? 120만이요. 대박. 와. 진짜 이거는 대단하죠. 네. 웬만한 사람 다 봤다는 뜻이에요. 120만이면. 네. 그 영상 봤다고 사람들 얘기 많이 하지 않았어요? 너무 많이 해요. 제가 기업 강연도 많이 하는데요. 네. 거기 그 대표님들이랑 저한테 어. 그 김미경 TV 거기서 봤다고? 너무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역시 왜 여기냐를 알게 됐습니다. 그때 네. 저희가 레벨업 프로그램에 안유화 교수님을 모시고 얘기를 하면서 그때 교수님이랑 얘기하면서 그때 얘기를 나눈 거예요. 네. 그때부터 준비를 했어요. 이제 교수님이랑 얘기하면서 정말 이제 가상자산에 대해서 이제 일반인들이 분명히 확실히 제대로 알고 공부하고 뛰어들 때가 됐다. 네. 이 얘기를 한번 우리가 나눈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몇 개월 동안 준비하고 오늘 드디어 교수님의 강의를 교수님 다른데 이런 온라인 어디 이런 뭐 그 교육 사이트에서 강의한 적 있으세요? 처음입니다. 처음이에요? 네. 진짜 영광입니다. 아니 내가 죄송하지만 박수 빨리. 제가 잘했어. 교수님 탁월한 선택 MKY가 제일 나요. 그러니까요. 아 네. 제가 네. 사회주의에서 왔잖아요. 네. 사회주의에서. 근데 어쨌든 자본주의에서 살아가는데요. 네. 근데 교수가 너무하나 좀 그래서 사실 안 했어요. 근데 네? 지금도 좀 이렇게 유료 강의 해도 되나 막 이런 생각 좀 사실 제 SNS도 있잖아요. 네. 올리지 않았어요. 왜냐면 오. 너무 자본주의가 돼가는 거 아닌가.
이게 연구하는 사람인데 그래서 사실 못 올렸어요. 네. 그랬는데, 진짜요? 네. 정말 그랬는데 네. 안유아 교수님이 네. 얼마나 많은 뭐 금융에 관련된 사이트 막 이런 데서 네. 교육업체에서 강의를 하자고 얼마나 많이 러브콜을 맞아요. 보내셨겠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다 거절하셨어요. 네? 다 거절하셨는데 제가 기억나십니까? 주말 아침에 전화 드린 거? 네. 주말 아침에 전화해서 안유아 교수님을 설득하고 맞아요. 설득해서 네. NKY는 믿어도 된다. 오. 정말 좋은 분들이 와서 네. 열의를 갖고 자기 개발하는 사람이 다 모였다. 여기서는 하셔도 된다. 네. 여러분 맞죠? 그래서 제가 설득해서 안유아 교수님이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NKY에서 강좌를 여시게 이런 귀한 강좌를 여시게 된 겁니다. 야.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진짜 아니 그래서 오늘 이 라이브 OT에 벌써 많은 분들 들어오시고 댓글로도 진짜 열화 같은 성원 보내주시고요. 네. 네, 근데 그 저희가 오늘 얘기를 계속 이어 나가 보겠습니다만 네. 그 전에 지난번에 그 120만 조회수를 기록한 그 영상에서 요게 또 아주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이 얘기가 어허. 교수님께서 99.9% 대부분 코인이 없어질 것이다라고 확신하셨는데 그 이유가 있으신가요? 그거 보셨어요? 그 동영상? 네. 보셨어요? 네. 그 비교. 네?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혹시 여러분들이 이쪽에 네? 관심 가지면 네. 그 이 게임은 어떤 게임이냐면 99.99와 0.1%의 네. 싸움입니다. 내가 0.1%에 들어가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들어갈까요? 공부를 해야죠. 공부. 네, 그러니까 먼저 배우는 사람은 네. 네. 그 전 인텔 부사장이 말씀하신 내용이 있는데요. 네. 먼저 시작하잖아요. 네. 그러면 처음부터 먼저 시작한 사람 늘 시장의 50%는 먹고 들어간다. 그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새로운 영역이면 먼저 하는 사람이 늘 바로 시작해서 50%를 갖고 간다고 보시면 돼요. 네, 네. 네. 그러면은 지금 애나님이 0.1% 가자라고 하시는데 오늘 이 가상자산에 배우는 이 시간 네. 기대도 진짜 큽니다. 반면에 조금의 걱정도 됩니다. 왜냐하면 저도 이제껏 라이브 OT를 진행하면서 디지털 경제에 대해서 주어들은 지식은 많은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또 잘 아는 건 또 아니거든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디지털 경제 어디까지 알아봤니? 디지털 경제 대표 키워드 몇 가지를 보면서 저희가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 한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독님 자료 띄워주시죠. 자, 지금 뒤에 나왔는데요. 디지털 경제의 대표 키워드라고 해서 지금 몇 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뭐 NFT, 블록체인 뭐 이제는 좀 익숙하게 느껴지기도 하는데 시청자 여러분들은 또 얼만큼 알고 계시는지 한번 댓글로 올려주시면 얼마큼 이해하고 있는지 저희도 함께 해보겠습니다. MKYU 강의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네. 그리고 화면 속 단어도 대충은 알지만 정확하게 이해를 못한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가상자산에 대해서 꼭 알아야 할 것들에 대해서 MK표 가상자산 용어 총정리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 제 뒤에 나와 있는 블록체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지만 네. 한 번 더 학자님께서 블록체인에 대해서 용어를 좀 쉽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IT 기술이죠. IT 기술. 네. 그래서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것들이 블록 이게 체인이 다 연결돼 있는 기술이라고 보면 되는데 말하자면 내가 각각 우리가 디지털 장부를 하나씩 갖고 있는 거예요. 내 컴퓨터라고 생각하면 돼요. 네. 그래서 만약에 안유아 교수님이랑 나랑 부동산 거래를 했어. 네. 그럼 우리 둘만 알고 있으면 한 사람이 사기치면 어떡할게? 그러니까. 얘가 안 꺼졌다 네. 그러면은 네. 죄송합니다. 얘라 그래서 이 친구야 유하가 나한테 미경이한테 돈을 쌩 깠어. 내가 너한테 언제 돈을 껐냐? 그러게. 이렇게 되면 끝나는 거잖아요. 네. 그럼 아무리 서로 둘이 장부는 아무 효력도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거래한 걸 동혁이 거에도 들어있고 저게 다 동시에 다 기록이 돼 있는 거죠. 디지털 장부 안에. 네. 그러면 이게 영원히 저장되고 그러면 이거는 절대로 서로가 거짓말을 할 수 없으니까 네. 가운데서 우리가 서로 돈 가진 거를 증명을 하기 위해서 나타난 게 바로 금융권이 그 은행이었었잖아요. 네. 네. 은행은 그 수수료로 맞아요. 안유아가 나한테 주려고 했던 돈을 중간에서 잠깐만 내가 꺼줄게. 네. 내가 신용을 보장해줄게 하고 네. 수수료를 먹었는데 네. 이제는 블록체인이 되면 그런 식의 미들맨들이 다 빠져나가고 다이렉트 거래가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가상지갑이 필요한 거고요. 이제 이 디지털 경제 시대의 가장 기본이 되는 기술이 블록체인 같은데요. 네. 그럼 제가 교수님께 한번 또 여쭤보겠습니다. 이 블록체인 그리고 가상자산을 공부하시려고 하시는 분들께 왜 블록체인을 알아야 하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또 왜 필요한 것인지 명쾌하게 한번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너무 좋은 질문이고요. 사실 많은 분들이 아까 저기 나온 걸 보니까 블록체인을 요즘에 안 들어본 사람은 정말 없을 없어요. 겁니다. 없어요. 네? 네. 그런데 정확하게 또 이 개념을 아는 사람이 또 몇 명 없어요. 맞아, 맞아. 다 들어봤어요. 그리고 정확하게 설명해라고 하면은 아는 것 같은데 설명이 안 돼요. 두 번째, 네? 그러면 나의 생활하고 또 이걸 어떻게 연결시키지? 그렇지. 그러니까요. 그냥 뭐 알겠어. 새로운 기술이고 중요한 건 알겠어. 근데 네. 나는 그거 몰라도 잘 먹고 잘 산단 말이죠. 네. 그럼 나하고 뭔가 무슨 관계일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되게 많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우리 김 대표님께서 네. 또 우리 이 여기 NKY 시청자들, 학생들. 예, 이게 각자의 생활하고 어떻게 연관되는지 좀 연결시켜서 말씀해 줬으면 좋겠다. 네. 이래서 네. 제가 엄청 고민을 했어요. 어떻게 쉽게 풀까? 네. 근데 이런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우리가 이 사회 전체 구조가 중앙화 조직으로 갔어요. 네. 중앙화 조직으로 갔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나의 모든 비해별이 내가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간단하게 말하면 우리가 돈을 은행 가서 예금하잖아요. 네. 예금한 다음에 그 돈이 어디로 갔고 어디에 쓰였고 모르잖아요. 모르지. 그리고 내 돈이 어디 간지 알고 싶어도 찾을 길이 없고. 찾을 길이 없지. 예, 섞여서. 예. 근데 블록체인이라는 거는 필요한 사람과 내가 직접 주고받는 거죠. 첫째. 네. 두 번째는 내 돈이 어디에 어떻게 가는지 다 기록이 되기 때문에 늘 우리가 핸드폰 하나로 확인이 되는 거고요. 네. 내가 원하는 사람한테 줄 수가 있고 원하는 비즈니스에 참여할 수 있고 이런 거를 다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중개기관이 없는 거예요. 없는데 중개기관이 없는 게 좋은 건 아니에요. 중개기관이 있는 건 되게 좋은 일이에요. 왜냐면 무슨 사고 터졌으면 전화 한 통으로 네. 그게 어떻게 된 겁니까? 이렇게 그치. 따질 수가 있는데 중개기관이 없기 때문에 네. 따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네. 이유가 없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블록체인은 그 왜냐면 따진다라는 건 뭔가 놓고를 따져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건 따질 사람 없으니까 증거를 다 만들면 가는 거죠. 첫째. 두 번째는 네. 내가 나의 결정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정을, 네. 소유권이 원래는 소유권이 이 중앙으로 의존해서 돌아갔는데 네. 이제는 파워가 나한테 오는 거죠. 그렇지. 모든 의사결정의 파워가 나한테 와서 내가 네. 결정하는 거죠. 예를 들면 쉽게 설명하면 네. 뭐 유튜브 같은 경우에 대표적인 사례예요. 네. 우리가 유튜브에 지금 되게 열심히 올라가잖아요. 네. 그럼 유튜브에 올라가면은 네. 유튜브가 없어지면 내 그동안 이뤄왔던 게 다 없어지잖아요. 아, 네. 그런데 그게 플랫폼 경제지. 그게 맞아요. 플랫폼이겠지. 근데 블록체인은 네. 유튜브 같은 게 대표적 중앙 조직이에요. 맞아요. 근데 블록체인은 이런 일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중앙에 의존하는 모든 건 가치가 없습니다. 가치가 없어. 예. 거기가 망하면 다 사라지지. 예, 그쵸. 예, 내 것이 오리지널 내 거에야 가치가 있는 거지. 네. 중앙에 의존하는 모든 게 가치가 없어요. 옛날에 싸이월드가 그랬어요. 어. 사라지면서 다 사라졌잖아요. 다 사라진 네. 거죠. 네. 그런 그 블록체인은 내 것을 내 거라고 기록을 해주고 네. 내가 주장할 수 있는 소유 증명이다. 이렇게 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선생님 네. 정말 중요한 거 여쭤보겠는데요. 네. 저도 되게 유튜브의 그 중앙 집권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네. 이젠 진화할 때가 왔다고 네. 생각해요. 그러면 이게 앞으로의 디지털 경제, 블록체인 기술과 NFT 등등이 합쳐지게 되면 유튜브도 진화할 수 있네요. 그러니까 이제는 탈중앙화 유튜브가 필요한 거죠. 아. 그거 하시죠? 저 그거 당연히 하려고 그러죠. 네. 이제 해야죠. 그래서 이제는 어허. 그걸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좋습니다. 역시 또 아하. 이렇게 약간 이렇게 관계되는 거예요. 네. 이렇게 그러니까 네. 우리 나와 관계를 맺는 예, 거예요. 우리 김미경 대학을 갖고 있으니까 네. 그 대학하고 블록체인이 이렇게 관계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김미경 대학이 이제 탈중앙화로 돌아가는 거죠. 유튜브가 오케이. 아니라 아하, 네. 알겠습니다. 아. 이렇게 연결시키면 돼요. 이게 이렇게 연결시키고 이해를 딱 하게 되니까 더 쉽게 좀 받아들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가요? 네. 네. 제가 이제 아까부터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 단어들 중에 뭐 보고 있었는데 한 가지 비트코인, 블록체인, NFT, 이더리움, 메타버스, 웹 3.0은 알겠는데 DP? 대피? 뭐 디파이 뭐 이게 있는 것 같거든요. 네. 교수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요
디파이라고 읽는 게 맞나요? 요거는 어떤 걸 의미하는지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용어를? 그 일론 머스크가 네. 트위터에다 이런 거를 올렸어요. 네. 그 Don't defy라고 했거든요. 네. 그 말이 뭐냐면 defy를 무시하지 마라 아, 이런 뜻이거든요. defy. 네, 네.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무슨 시대냐? defy를 무시하면 안 되는 시대다. 근데 제가 네. 앞에 말씀드린 거를 이어서 말하면 네. 앞에서 아까 블록체인 설명하면서 이제는 중앙이 아니라 이제는 소유권이 나한테 오고 중앙 조직이 없어진다고 그랬잖아요. 이것을 그대로 금융에 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이게 DeFi라는 게 decentralized 탈중앙화고요. 네. Alpha는 finance거든요. 네. 그러니까 탈중앙화된 금융을 말합니다. 오케이. 그러면 금융이란 거는 보통 우리가 세 가지예요. 네. 우리가 현실에서 금융이란 개념은 세 가지를 말하거든요. 증권, 네. 증권, 은행, 은행? 보험을 말합니다. 보험. 증권은행 보험. 네, 그럼 네. 우리가 지금 생각해 보세요. 은행은 중간에 은행이 있잖아요. 그쵸. 은행 업무는 다 중간에 은행이 중개 조직이 있고요. 네. 증권은 증권회사라는 그렇죠. 중개 조직이 있고요. 그렇죠. 보험은 보험회사라는 네. 중개 조직이 있는데 네. 디파이는 은행, 증권회사 그리고 보험? 보험회사 없이 음. 거기에 그 네트워크에 있는 사용자들이 그걸 은행 업무, 아. 증권 업무, 아. 보험 업무를 돌아가게 하는 네트워크가 디파이입니다. 와, 그게 네. 가능해요? 예를 들어 하나 들게요. 네. 네. 그 현실에서 실제 우리가 현실의 우리가 예금 업무를 제가 현실의 업무를 하면 네. 어떻게 하냐면 상업은행이 있잖아요. 이제 네. 중앙 조직이자 상업은행이 네. 중앙은행에서 돈을 대출해 옵니다. 그렇죠. 상업은행은 뭐 하나은행, 신한은행 뭐 네. 이런 모든 은행들이. 상업은행은 자기 돈이 없어요. 돈을 누가 찍어내냐면 네. 중앙은행이 찍어내잖아요. 네, 네. 그러면 상업은행들은 돈이 없기 때문에 상업은행이 중앙은행에서 기준금리로 대출해와. 이러면 기준금리가 0.75%다 이러면 상업은행이 중앙은행에서 0.75%로 돈을 대출해와요. 도매지, 요거? 도매. 네. 그다음에 그 돈을 도매. 우리 소매. MZ분한테 네. 예를 들면 3% 대출 이자율로 주는 거죠. 소매, 소매. 네. 기업들한테는 8% 이자율로 주는 거죠. 거기 그럼 8 마이너스 0.75 하면은 네. 7.25% 네. 수익률이죠. 네. 예. 그런 다음에 상업은행은 평시에 돈이 많아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대출을 해줘야 되니까. 네. 그래서 예금을 받아오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 같은 사람들이 가서 예금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앞으로 디파이에서는 이런 중앙 조직이 없기 때문에 누군가는 상업은행 역할을 해줘야 돼요. 아. 누군가는 예금하는 역할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걸 우리가 이쪽 블록체인 스테이킹이라고 해요. 예금하는 걸. 내가 네. 이더리움을 갖다가 이런 플랫폼에 예치해 두는 거죠. 네. 그럼 누군가는 또 상업은행 같은 플랫폼을 만들어서 이더리움을 담보로 그쪽에서 빌돈을 이더리움 좋고 비트코인도 빌려와서 다시 네. 또 대출을 놓고 오케이. 디파이에서 똑같이 돌아가죠. 그래서 네. 디파이에서는 누군가는 상업은행 역할을 해야 되고 네. 시장 조성자 역할을 해야 되고 누군가는 예금을 해줘야 되니까 우리 같은 일반 투자자들이 스테이킹을 통해서 예금을 하고 네. 또 그 이런 플랫폼을 하는 예를 들면 바이낸스 이런 거래소 같은 게 상업은행 역할을 하는 거죠. 대출을 해주고 근데 시장을 조성해주고. 근데 이제 과거에 은행 같은 네. 데는 네. 그 시스템이 다 마련했으니까 은행업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일반인 못 그거를 하는데. 라이센스 받는 중앙 조직만 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네. 이쪽 디파이는 어때요? 그 디파이는 그런 게 없는 거죠. 오. 블록체인이나. 라이센스가 없고 그건 네. 다 자율 조직이기 때문에 아. 그래서 누가 선점하는 거기가 아. 위너가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한국 지금 그 업비트 같은 경우는 이전 거래량이 네. 뭐 세계 최대일 정도로 네. 거래 어마어마하지. 금액이 코스닥 초과했잖아요. 네. 일 거래 금액이 코스닥 초과했거든요. 만들어진 지 아니, 얼마 안 업비트가? 됐는데. 업비트가. 예. 아. 거래 대단하다. 금액이 코스닥 초과했어요. 그래서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됐는데 네. 코스닥 거래량을 초과했다라는 거는 네. 이거는 어마어마한 우리한테 뭘 증명하냐면 네. 먼저 하는 자가 그 기회를 잡은 거예요. 그래서 그 두나무의 송 회장이 네. 글로벌 어. 100대 부자에 들어갔잖아요. 몇 년 됐다고? 지금 몇 년 안 됐잖아요. 대박. 그러니까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먼저 가는 자가 네. 늘 시장의 50%를 먹는다. 네. 아, 그러니까 그거 이 먼저 해야 돼요. 근데 문제는 디파이 이런 영역에 먼저 할 게 너무 많다라는 아 거죠. 진짜요? 많아요? 증권, 은행, 보험이 이 디파이 세계에서 고대를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어. 그러니까 지금 이제 어느 단계냐면 은행 업무
예금 업무, 대출 업무 이제 만들어지고 있고요. 네. 지금 발행 상품들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쪽 영역이 앞으로 하나의 큰 시스템으로 만들어질 거예요. 여기서 개인이 끼어들 수 있는 분야가 있는 거예요? 당연히 있죠. 이제 말씀드리는 거기서 그 상업은행 역할하는 네. 뭐 거래소도 내가 만들 수 있고요. 음. 실제 저 같은 경우에도 그 탄소 배출권 NFT 플랫폼 제가 만들고 있어요. 네. 이런 거래소를 제가 만들고 있거든요. 음. 그러니까 지금 안 한 영역을 내가 와서 먼저 하면은 그게 당신 거죠. 아, 그러니까 네. 말하자면은 왜 예를 들어 꽃집 파는 사람은 꽃집에서 쓸 수 있는 어떤 디파이를 만들 수 있고 오. 자기 분야의 모든 네. 금융이 다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대박. 여기에 좀 이어서 네. 디파이가 가지고 있는 재밌네. 장점이 또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장점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 디파이라는 거는 네. 가장 큰 장점이 뭐냐면 네. 그러니까 우리가 현실에서 있잖아요. 예를 들면 네. 아마 한국에 있는 분들은 느끼지 못하실 거예요. 네. 근데 중국만 가도 은행 계좌가 없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오. 그러면 은행 계좌 예를 들면 제가 우리 김 대표님한테 돈을 네. 보내고 싶어도 만약 김 대표님이 은행 계좌가 없어요. 저 보낼 수가 없잖아요. 네. 보낼 수 없죠. 예. 근데 디파이는 음. 이런 게 필요 없는 거예요. 음. 예. 그러니까 은행이라는 거는 아무나 계좌를 안 열어줘요. 네. 은행 계좌 있으시죠? 네. 네, 너무 황당한 질문을 한 것 같죠. 네, 근데 전 네. 세계에 17억이 넘는 인구가 은행 네. 계좌 아, 없습니다. 진짜요? 그럼 내가 돈을 어떻게 보내죠? 오. 보낼 방법이 없는 거예요. 네. 근데 디파이는 이런 게 필요 없는 거죠. 그래서 은행은 문턱이 높은 중앙 조직이에요. 그렇죠. 제가 되게 지금 들으면 깜짝 놀라시겠지만 제가 2003년에 한국에 공부하러 왔는데요. 네. 그때 제가 어느 은행이라고 말을 안 할게요. 네. 그러면 이상해지니까요. 네. 그 은행에 가서 은행 계좌 개설하러 갔어요. 이제 어. 9월에 네. 여기 도착했는데 네. 네. 저를 안 해줬어요. 왜요? 왜? 은행 계좌 안 개설해줘. 외국인이라고 안 해줬어요. 아. 근데 한국의 5대 은행 중에 한 은행인데 안 해줬어요. 아. 그래서 다른 은행 갔어요. 근데 거기서는 해줬어요. 어.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왜 계좌를 안 개설해주지? 네, 너무 놀랬죠. 그때 네? 제가 그 경험을 했어요. 그러면 제가 네. 한국에서 계좌 활동 못하면 그러니까요. 아무것도 못 네. 하지.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근데 우리가 디파이는 그런 라이센스가 없어도 된다. 왜냐면 중앙 조직에 누군가 라이센스를 써 너 할 수 있어, 네. 너 할 수 있어 이러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네. 개인이 갖고 있어야 되는 거는 계좌가 아니고 가상 지갑이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저는 개인들 입장에서는 투자자냐 아니면 네. 내가 거기 그 설계자냐, 아키텍처냐를 정해야 돼요. 오늘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제가 얘기 드리는 중에 첫 번째는 이게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왜? 당신이 어렵잖아요. 나도 어려워요. 왜? 그치. 왜? 이게 다 처음으로 네. 나오는 개념들이고 다 처음 개념이라 다 어려워. 네. 다 모른다고요. 네. 그러면 다 모를 때는 먼저 하는 자가 네. 그리고 맞아. 꾸준히 하는 자가 네. 맞아. 그 프로페셔널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그래? 첫째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요. 네. 두 번째는 천천히 그렇지만 계속 가면 네. 어느 영역에서는 나하고 가장 잘 맞는 영역이 내게 돼요. 아. 왜냐면 여기는 당신한테 누가 라이센스를 줘서 너는 해 이런 게 없습니다. 네. 오케이. 나 아이디어 하나로 할 수 있어요. 저처럼 제가 탄소 배출권 거래소 하잖아요. 네. 그 제 아이디어고 제가 지금 만들고 있는 거예요. 오. 만들어가고 탄소배출권 거래소. 예, 지금 빠르면 6월이고요. 늦어도 7월에 그건 나오거든요. 어떤 거예요? 탄소배출권 거래소. NFT 거래 플랫폼을 개발하는 겁니다. 아. 네, 블록체인으로 네. 네, 개발하거든요. 그래서 그 탄소 배출권 있는 기업과 필요한 기업들이 거기서 서로 거래 살 수 예, 있어. 예, 자동 아. 한국 거래소처럼 주식을 샀다 팔았다 하잖아요. 네. 이거는 탄소 배출권을 샀다 팔았다 하는 거죠. 그래서 다 플랫폼에서 돌아가게 하는 재밌다.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한 기업이 있는데 네. 거기는 이번에 이제 ESG 점수 높게 받고 탄소 배출에 관련돼서 좀 남아 탄소 그렇죠. 배출. 네. 그러면 탄소 배출권을 사야 되는 기업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은 그래서 거기 하는 NFT로 서로 거래하게 한다. 그렇죠. 뭐 제가 하는 거예요. 누가 저한테 할라 말라 하는 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네? 블록체인 기술을 갖고 디파이의 시스템에다가 집어넣은 거지. 탄소 배출권이 디파이 버전이라고 보시면 그렇지. 아. 재밌다. 예. 이거 굉장히 많은 것을 만들 수 있네 이렇게. 오늘 이 촬영 장소도 지금 탄소 배출이 엄청 되거든요. 네. 사셔야 돼요. 나중에 거래하셔야 돼요. MOU를 맺고 저한테. 아시겠죠? 왜 이렇게 정지하면 아닙니다. 아니야 알았어. 네. 갑자기 순간 멈춰졌는데. 나는 이 디파이 조직으로 네. 디파이 시스템을 활용해서 네. 왜 만약에 전업주부들이 내 시간이 하루에 2-3시간씩 남는 게 있어. 네. 시간 거래할 수 있을 것 같아 NFT로.
디파이로. 오. 오, 역시. 모든 걸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는 아주 이 좋습니다. 공부를 해서 네. 평범한 사람들의 아이디어가 이 블록체인과 디파이의 아이디어와 합쳐지면서 네. 완전히 새로운 디지털 창업을 할 수 있는 거지. 아. 그리고 이거는 아까 말하면 아키텍처가 되는 거고 네. 아키텍처 능력이 있으면 투자는 훨씬 더 잘할 거고. 네. 네. 아. 그래서 꼭 네. 들어야 되겠네. 오늘 이거 이후로 재밌다. 네. 교수님 진짜 똑똑해. 그러게요. 그 설명을 너무 쉽게 잘해. 어머, 똑똑하다는 말씀을 칭찬이에요. 그래서 너무 좋다. 오늘 이 방송을 보기 전과 보기 후로 나눠야 돼요. 아. 지금 이 시점 이후로는 들어오신 분들은 나의 아침에 눈 떠서부터 잘 때까지 모든 네? 거를 플러스 디파이해서 생각해 보세요. 오. 이게 뭔가 나올 거예요. 아. 그래서 늘 블록체인 플러스, 늘 디파이 플러스 하면서 생각해. 지하철 상상하고. 타고 책 보고 생활을 해보세요. 뭔가 나올 겁니다. 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오프라인에서 했던 여러 가지 일상의 여러 가지 행동들이라든지 생각을 네. 디파이를 통과해서 이 필터를 통과하면 다른 게 딱 그렇죠. 나오는 거지. 보인다는 그렇게 거죠. 뭔가 네. 보인다는 거. 네. 재밌다. 그래서 뭐 정리해 보면 어쨌든 개인이 이거를 만들어서 할 수도 있고 심지어 오케이. 이거를 수익화로 넘어갈 수도 있는 구조가 바로 요거네요, 디파이. 그렇죠. 아, 재밌네. 예, 진짜 알면 할수록 재밌는데 그러면 점점 이제 어려운 단어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네, 바로 CBDC라고 나오는데요. 일단은 이 CBDC 우리 교수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요거는 또 어떤 용어인가요? CBDC? 네. 오늘 하나하나가 다 평범하지 않는 용어들이 그러니까요. 나오는데요. 네? 맞아요. 사실 금융업에 있는 분들도 다 안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네? 근데 CBDC라는 거는 네. 그 전에 혹시 뭐 이 방송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유튜브라는 걸 비교해서 제가 말씀드리면 네. 유튜브는 어떤 시대를 열었냐면요. 네. 사실 옛날에 개인이 방송국을 한다라는 건 상상도 못하는 맞아요. 일이잖아요. 네. 이거는 국가의 라이센스를 받아야 내 방송국을 맞아요.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유튜브가 있기 때문에 네. 개인이 자기 방송국을 가지는 시대가 열린 거예요. 그렇죠. 제가 지금 여기 오늘 와 보니까 네. 한국의 공영 방송국보다 더 크거든요. 이게. 지금 어유, 촬영 어마어마하죠, 장소가. 여기. 네. 예. 그러니까 무슨 네? 이렇게 개인이 방송국을 할 수 있는 시대로 유튜브가 열어졌어요. 네. 그렇죠. 그러면 디파이라는 거는 그리고 CBDC 개념이 디파이에서 나오는 건데 네? 디파이라는 거는 개인이 개인. 네. 화폐를 발행하는 시대를 열어준 거예요. 화폐라는 건 누가 원래 발행하죠? 중앙은행이 권한이잖아요. 네. 전 세계에서 기초통화를 발행할 수 있는 그 나라는 미국밖에 없고 네. 한 국가에서 화폐를 발행할 수 있는 데는 중앙은행밖에 중앙은행밖에 없어요. 없지. 네? 근데 디파이라는 게 나왔기 때문에 개인도 화폐를 발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비타린 부텔리 그거 했잖아요. 이더리움을 만든 게 네? 화폐를 만든 거예요. 개인이 네. 하는 거죠. 그러면 CBDC라는 건 뭐냐면 네? 중앙은행이 발행한 쉬운 말로 하면 코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아. 코인이랑 조금 오해가 있으니까 네. 중앙은행이 발행한 전자 디지털 통화다. 디지털 이렇게 디지털 현금. 예, 아. 중앙은행이 센트럴 뱅크 네. DB 네. 이게 되게 디지털 우리가 그 Currency. 카런시라거든요. 네. 그러니까 중앙은행으로 바뀔 것 뿐이에요. 아. 그 앞에 중앙은행을 개인으로 하면은 디파이고요. 네. 네, 그걸 그러네. 중앙은행을 씌워놓으면 CBDC. CBDC. 지금 이렇게 네. 지금 영상이 나가고 있거든요. 네. 네. 현금과 CBDC의 비교. 네, 지금 이렇게 정리하면 되는 거네요, 그러면? 네, 아. 그렇죠. 네. 이제 너무너무 쉽게 네. 너무 쉽게 설명해 주셔서 진짜 머리에 쏙쏙 들어옵니다. 쏙쏙 그럼요. 들어와요. 근데 여기서 이미지를 보니까 네. 현금을 쓰는 현재와 달리 미래는 뭔가 좀 더 복잡해진 것 같거든요. 교수님, 현금과 CBDC는 어떤 점이 좀 다른지 약간 요거 보시면서 살짝 설명 좀 더 부가 설명 부탁드립니다. 제가 길게 할 수 있는데요. 그러면 좀 더 길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니 그러면 안 되죠. 왜냐면 딴거 해야 돼. 강조해서 보여줘야죠. 강조해서. 그래. 근데 네. 그 하나만 말씀드리면 네. 예를 들면 제가 2억 현금을 2억 갖고 현금 예를 2억을 들면 갖고 미국 간다. 이러면 박스에다가 얼마를 들고 가야 돼요? 예. 신사임당 있는 그 종이 네. 화폐를 얼마나 들고 예. 손에 들고 나오다가 해관에 걸릴 거예요. 네. 네네네. 얘는 $10,000 이상을 뭐 갖고 네. 나가요. 박스에 넣고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CBDC다. 네. 그러면 그냥 우리 이 핸드폰에 있는
핸드폰에는 앱이거든요. 네. 그럼 나 그냥 핸드폰만 들고 나가면 되는 이 안에 2억 있는지 10억이 있는지 해관에서 알 수가 없잖아요. 네. 결국 내가 원하는 만큼 갖고 나가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벌써 차이가 느껴지죠. 네. 바로 느껴지잖아요. 네. 그리고 사실은 현금 같은 경우에는 해외에서 내가 현금을 사용한다든가 원화 같은 경우는 불가능합니다. 맞아요. 근데 중국이 지금 제일 먼저 CBDC를 했잖아요. 그럼 네? 앞으로 가나 네. 가나 국민이 중국 인민은행이 한 그 CBDC를 앱을 구글 플레이스를 대우받는다 이래도 쓸 수 있어요. 근데 사실은 만약에 위안화 그 종이돈을 가나 국민이 쓰려면 네. 못 현실적으로 쓰죠. 불가능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는 글로벌에 네. 사용이 굉장히 편하다. 일단 이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차이. 네. 다 말씀드릴 수는 없겠죠? 네. 네. 그러면은 지금 CBDC 지금 우리나라도 네. CBDC 준비하고 있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언제쯤 나올래나요, 우리나라? 원래는 작년 말에 한번 모의로 돌려본다고 하는데 네. 지금 아마 스케줄상 좀 늦춰지고 있는데요. 네. 한국은행에서 계속 하고 있다라고 나가고는 있습니다. 그럼 현재 우리가 네. 앞으로 1, 2년 사이에 쓰게 되는 돈의 종류가 되게 여러 가지겠네요.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네. 사실 저는 이번 그 강좌의 첫 번째 목표가 여러분들한테 돈에 대해서 정확히 알려주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우리 보기에는 뭐 CBDC, 네. 뭐 디파이 이니까 어려워 보이잖아요. 네. 실제는 본질은 다 돈의 형태가 변해가는 거예요. 오케이. 본질은 돈입니다. 돈의 핵심은 신용이고요. 네. 신용을 라이센스 있는 중개 조직이 하냐 아니면 기술로 하냐의 차이예요. 그 기술이란 게 블록체인입니다. 그 기술 때문에 네. 개인은 라이센스 없이도 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거지. 왜냐하면 기술로 수학으로 음. 신용을 풀었으니까. 풀었으니까. 네. 지금 질문으로 네, 제이지원님께서 CBDC가 되면 다시 중앙화가 되는 거 아닌가요?라고 여쭤보셨거든요. 그래서 네. 지금 이제 앞에서 쭉 들어보니까 네. 왜 중앙은행에서 CBDC를 내놨겠어요? 엄청난 위기감을 느낀 거죠. 그렇지. 개인도 화폐를 발행하는데요. 네. 그러면 부탈릭이 이더리움을 했는데 네. 이더리움이 전 세계에서 다 써요. 그럼 중앙은행들 특히 미국 같은 달러는 기축통화인데 얼마나 네. 쫄려. 달러를 쓰는 게 아니라 다 이더리움을 쓰네? 네. 어떻게 되겠어요? 못하게 하겠죠. 네.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페이스북이 리브라를 내놨다가 거의 뭐 DM을 하다가 지금 거의 포기했거든요. 네. 그래서 메타로 돌아서는데 네. 중앙은행은 굉장한 위기감을 느낀 거예요. 컨트롤할 수 없는 화폐들이 계속 나오네요. 네. 네. 그러니까 중앙은행이 어서는 시대에 역행하면 안 되겠다. 이래서 전 세계 65개 은행들이 네. 지금 다 검토하고 있고요. 네. 그중에 13개 은행들은 실제 지금 시범 단계 혹은 이미 아키텍처는 끝난 걸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네. 여기서 되게 궁금한 거. 네. 그러니까 이런 어떤 가상자산들이 그러면 정부가 니네 아웃이야 그거 하면 지금 사실 지금 아까 말씀하셨지만 지금 업비트의 전체 네. 자금이 오히려 지금 코스닥, 네. 코스닥을 넘어섰다고 했는데 네. 이렇게 큰 돈이 여기서 움직이고 있는데 이게 그 정부에 의해서 좌지우지 될 수 있는 건가 이게 되게 또 궁금하실 것 네. 같아요. 지금 어때요? 아주 정확한 결국 중요한 질문 하셨어요. 그게 네. 대표적인 사례가 중국입니다. 네. 중국이 사실은 중국인들이 만든 거래소가 전 세계 톱10 가상화폐 거래소 중에 톱10 중에 7개, 8개는 중국인들이 했어요. 전 세계. 네. 근데 중국 정부가 2017년에 이제는 금지한다. 네. 이렇게 하고 중국 내에서도 못하게 하고 네. 지금은 해외에 나간 중국인들도 못하게 해요. 그래서 중국이 이쪽에 사를 가장 먼저 가다가 네. 지금은 못하게 했어요. 불법으로. 그래서 지금 중앙은행이 중국인민은행이 CBDC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중국 정부의 뜻은 이거는 정부만 하는 거다. 네. 네. 이렇게 네. 해서 지금 중국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이쪽 영역은 가장 큰 이슈가 제도 이슈입니다. 그럼 우리나라랑 미국이랑 어떤 이런 자본주의 사회는 어떤가요 그러면? 그래서 미국 같은 나라는 조건을 걸고 허용을 하고 있고요. 네. 예, 싱가포르 이런 데서는 굉장히 다 그냥, 다 허락했죠. 예, 허용하는 분위기고요. 네. 일본은 처음에 다 허용했다가 중간에 꽉 쥐었다가 못하게 하다가 지금 다시 또 풀어놓는 다 풀어놓고. 단계고요. 한국은 지금 윤 당선인이 네.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겠다. 지금 그런 스탠스입니다. 그래서 기대를 해보죠. 뭐.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게 막을 수 없는 대사다 얘기를 진짜 많이 하고 있어요. 네, 그죠? 맞아요. 네. 그리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쨌든 네. 그 중국이 가장 먼저 또 시도를 한 것 같은데 네. 그러면은
저희가 그 중국에 CBDC를 도입했다는 그 사례를 조금만 더 들어볼 수 있을까요? 그 네. 중국은 사실 네. 2014년부터 중국 인민은행에서 연구소를 만들었고요. 네. 그리고 본격적으로 2018년부터 시범 테스트에 들어갔고요. 그래서 심천이라든가 중국의 지금 28개 도시에서 네. 시범으로 B2B 기업 간 거래, B2C 기업과 개인 간 거래, 네. C2C 개인 간 거래, 네. 그리고 네. 국제 거래, 네. 또 그다음 B2G 정부 간 예. 기업 대 정부 다 한 번씩 다 돌려봤고요. 네. 이번에 그 동계 올림픽 때 예. 이제 외국인들도 한번 써보게 하는 이런 테스트도 해봤고요. 그래서 네. 원래는 올해가 완전히 상용화로 원래 기획을 잡았다가 네. 지금은 계속 시범 테스트를 더 하겠다라고 네. 스탠스를 잡고 있고요. 네. 여러분들은 외국인이지만 핸드폰에 그걸 다운받아가지고 쓸 수 있어요. 네. 할 수 있어요. 오. 네. 예. 아까 참 말씀해주신 것 중에서 네. 그 디파이가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거예요. 네, 네. 뭐가 있어요? 그래서 디파이가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은 두 개입니다. 하나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디파이 플랫폼을 내가 만들어서 오케이. 내가 아키텍처가 돼서 내가 수익 모델을 만들어가고 하는 방법이 있고요. 교수님처럼 예. 탄소 배출권. 두 번째는 그런 걸 개발한 코인에 투자하는 거예요. 아하. 예를 들면 지금 디파이에서 가장 많이 쓴 블록체인이 이더리움이거든요. 그렇죠. 혹은 이더리움에 투자해도 돼요. 왜냐하면 음, 걔가 달러 기초통화처럼 네. 스마트 컨트랙을 주로 이더리움으로 많이 쓰니까요. 그렇죠. NFT도 다 그렇죠. 이대로만 하죠. 그러니까 그럼 이더리움에 투자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요. 네. ETF도 있습니다. 오. ETF 사는 것도 한 아, 방법이고요. 요즘에 ETF 많이 예, 나오고 많이 있어요. 나오고 가상자산 있어요. ETF. 예, 예, 예. 그런 것도 한 방법입니다. 자, 지금 여기 댓글에 보니까요. 어렵다는 반응이 많아요. 이런 분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 어렵다고. 제가 사실 아까 설명하셨는데. 아까 올라오기 전에 우리 그 PD님하고 얘기 나눴었는데 네, 네. 어렵습니다. 근데 저보고 이 어려운 거를 아주 쉽게 말씀해 달라고 하는데요. 제가 그래서 왜 저한테 미션 임포서블 시키냐고요. 근데 어려운 게 정상이고요. 당신이 어려우면 다 어렵습니다. 맞아요. 근데 그 말 어려운 진짜. 것도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다르고요. 세 번 보고 다르고 달라요. 10번 보고 다르고요. 100번 보면 선수가 돼요. 오. 그리고 어렵기 때문에 아무나 모아요. 아무나 모으기 때문에 당신은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거예요. 명쾌하다. 네. 아무나 들어오면 무슨 기회입니까? 맞아요. 그렇잖아요. 맞아요. 네. 그리고 그 실시간 질문 올라오고 있는데 그 중에서 금빛남님께서 디파이와 CBDC는 교환 거래 가능한 거죠? 전 세계 중앙은행은 마치 달러 같은 개념으로 다 통일된 건가요? 라고 여쭤보셨거든요. 야, 이분은 정말 질문을 고수처럼 아, 고수인가 보다. 금빛나 잘하셨어요. 네. 정말 중요한 질문을 했어요. 근데 어떻게 하죠? 여기서 풀기 너무 길어서 네. 아, 죄송하지만 여기서 뭐 쿠폰 같은 거 드려서 꼭 듣게 해주세요. 왜냐면 그런 걸 풀 겁니다. 아니 이게 너무 중요한 질문이에요. 네. 와. 그러면 금빛나 씨한테 뭐 이렇게 우대 뭐 쿠폰 이런 거 우대 있나요? 쿠폰 같은 거 있어요. 드릴까요? 네. 드릴까요? 네. 그러면 자 금빛나 씨는 이 질문 과정을 너무 들으실 잘하셨어. 질문 네. 너무 좋아서 네. 마일리지 5만 마일리지 드리겠습니다. 오. 네. 5만 축하드립니다. 마일리지 드리면 이제 돈 조금 보태면 드릴 네. 수 있어. 저는 안 돼요. 저는 없어요. 교수님 네. 나중에 드릴게요. 네. 제가 야, 아까부터 두 분 서로 그렇구나. 대본에 없는 말씀들을 서로 이제 막 서로 딜을 막 주거니 받거니 하시는데요. 저는 그러면 그 딜을 위해서 또 한 가지 1년 좋아. 1년 가도 돼. 이거. 네, 한 가지 질문을 실시간 질문을 더 오케이, 뽑아보도록 좋다. 하겠습니다. 네. 이유티님께서 질문 있어요. 수강 후에는 플랫폼 직접 만들어 볼 수 있을까요? 라고 하셨습니다. 아키텍처 될 수 있냐고. 네. 잠깐만. 이게 제가 일단은 확실하게 말씀드릴 게 있어요. 왜냐면 여기 제가 혼자 하는 건 아니고요. 우리 여기 PD님들하고 작가를 같이 하는데요. 일단 이 과정은 입문 과정입니다. 입문 과정은 일단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고요. 자, 그다음에 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우리가 우리 학장님하고 다시 상의해서 네. 계속 할 건지 아닐 건지는 그러니까 심화 단계에 비슷한 거죠. 그거는 그때 가서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저런 거는 심화 단계에 해당될 네, 해야 거 돼요. 아니야. 왜냐면 그거는 디파이로 뭘 만드는 건. 뭐 실습을 해야 되고요. 이런 맞아. 과정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거는 그 일단 여러분들이 개념 모르고 하면요. 네. 문제가 생겨요. 네. 아까 99.9%하고 0.1을 분간할 수가 없습니다. 오케이. 네. 우리가 영어도 ABC부터 배우잖아요. 네, 근데 네. 또 너무 쉬운 강의는 아니에요. 저는 강의할 때 특징이 먼저 숲을 보여줘요. 숲을.
숲을. 예. 네. 숲이 이렇게 생겼다. 네. 자 여기서 네가 마음에 드는 나무는 네가 심고 네가 키워라 이런 스타일이거든요. 네. 네. 강의가 거의 다 그렇습니다. 아. 그래서 지금 이제 질문은 나무를 어떻게 심냐를 가르쳐 달라는 거거든요. 네, 네. 그렇잖아요. 네. 좋아요. 네. 자, 그다음에 또 질문은 네. 여기 인문은 가상화폐의 백서 보는 법이나 개념들도 백서에 대한 얘기도 해주시냐고 물어보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오기 전에 네. 이 시작 이랬어요. 저기 있는 모든 질문을 네? 저한테 보내달라고 했거든요. 맞아요. 그래, 시작하기 그래. 왜냐면 전에. 이게 네. 죄송하지만 들어오기 전에 이미 다 강의안이 만들어졌고요. 네. 지금 진행을 하는데 제가 질문을 받았던 이유는 이게 관심 있는 분들이 어느 쪽에 관심이 있냐를 제가 알고 싶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제가 일단 질문 다 보고 음. 다수가 원하는 거를 음흠. 쪽에 먼저 이번은 처음 하니까 지금 처음이잖아요. 네, 네, 네. 그 다수가 원하는 방향으로 주로 잡고요. 만약에 정말 원하면 말씀하신 대로 그 다음 단계에 이제 심화 단계에 더 집어넣어서. 원하시는 걸 제가 해드릴게요. 그래서 아, 일단 그것도 제가 좋다. 전체 질문을 보고 네. 대다수 분들을 맞춰서 아. 해드려야 되니까 네. 그렇게 하는 게 괜찮을 것 같은데요. 네, 좋습니다. 그리고 해외에서 가능한가? 네, 당연히 가능하죠. 자, 이번에 교수님 강의를 들으시면서 네. 그 게시판이 있습니다. 게시판에 교수님께 좀 더 여쭤보고 싶거나 더 듣고 싶은 강의를 계속해서 좀 이렇게 써주시면 네. 그걸 참고해서 좀 더 교수님이 보충하고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완전 초보도 들을 수 있나요? 이거 전 국민 초보예요, 이거. 아 지금 입문 과정, 뭐 심화 과정 이렇게 네. 오늘 갑자기 지금 심화 과정 얘기를 해서 당혹스러운데요. 제가 사실은 자는 시간도 부족할 정도로 바쁘거든요. 그래서 되게 당혹스러운데요. 네. 어쨌든 일단은 첫 시작하는 분들 시작해서 이렇게 하는 거니까 네, 좋아요. 하시면 됩니다. 네, 네. 그러니까 초보도 할 수 있냐고 여쭤보셨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차피 이쪽 분야 새로 나온 개념이라 다 초보예요. 아. 전 세계인이 초보지 이거 다 알고 시작하는 사람이 드뭅니다. 이거는 네. 진짜.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한 말씀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먼저 계시겠습니다. 그 되게 어려운 영역이고요. 누구나 다 초보인 영역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아는 것과 모르는 거는 이걸 알고 살아가는 것과 모르고 살아가는 거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맞아요. 예, 그래서 적어도 내가 어떤 세상에 살고 있는지는 알면서 살아가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접근했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이 방송을 보면 투자자라면 여러분은 비트코인이 10억을 갔을 때 이 세계를 알 거예요? 아니면 지금 5천만 정도 할 때 이 세계에 발을 들여놓을 거예요? 지금 5천만 원 할 때요. 오, 그렇죠? 네, 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2천만 원 할 때 알았어요. 그럼 좀 그때 안 샀어요. 강연료를 올려주세요. 좀. 네. 근데 안 샀어 그때. 알기만 하고 아무것도 안 했어요. 알기만 하고 아무것도 안 했어요. 문제는 네. 그거죠. 네. 아 정말 이게 되게 교수님의 이 네. 말씀은 되게 네? 되게 안유아 교수님을 좋아하는 이유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되게 진정성이 있고 네. 되게 쉽고 일반인들이 알아들을 수 있게 끄는 힘이 확실히 있으셔서 네. 여러분들이 이렇게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교수님께 네. 모든 걸 다 부탁드리면 뭐 너무 안심하고 그냥 저는 그냥 사라지면 될 것 같고 네. 저는 옆에서 여러분 궁시렁거리면서 여러분이 원하시는 걸 해결하는 해갈세 역할을 한 것만으로 오늘 저는 너무 행복합니다. 제가 이렇게 대충 좀 해결해 놨으니 여러분들은 열심히 이거에 대해서 좀 공부하셔서 여러분이 돈에 대해서 새로운 돈이 왔을 때 기회를 놓치지 않고 그것이 돈의 투자자건 사업을 만들어 나가시는 거건 무엇이건 여러분이 활용할 수 있는 모든 것 다 활용하시고 여러분 멋진 부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이 두 분의 말씀 진짜 한자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하고요. 대신이님께서 저 라이브 OT 강의 듣고 바로 결제하러 가기는 처음이에요라고 하셨는데 잘하시는 거예요. 자 여기서 잠깐 얘기할게요. 잠깐요. 뭐냐면 안유아 네. 교수님 때문인지 네. 제가 학생들 일은 거의 알거든요. 하루 일을 알아서 네. 새로 오신 분들이 그렇죠. 계세요. 저도요. 그치 네, 느꼈지. 저도 느꼈어요. 그래서 아마 네? 지금 안유아 교수님 강의를 결제하러 가면 네. 느닷없는 게 나올 겁니다. 느닷없이 네. 99,000원을 결제하라는 아, NKYU 입학생이 돼야 네. 안유아 교수님 강의를 맞아요. 살 수 있다라는 멘트가 나오면서 여러분들이 확
빈정이 상하실 거예요. 어머 이거 뭐 10몇만 원 내는데 99,000원 왜 또 내? 승질내서 나가셔서 후회하는 분이 대부분입니다. 네. 뭐냐면 99,000원은 NKYU의 평생 회원? 멤버십이 네. 되는 거예요. 여기서 평생 멤버십이 되시면 만약에 여러분이 그 99,000원 때문에 NKYU의 학생이 안 되시면 여러분들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앞서가는 커뮤니티에서 탈퇴하시게 되는 겁니다. 네. NKYU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앞서가는 30대 이상의 지식 라이프스타일 커뮤니티고요. 매년 해가 지날수록 여기는 성장하고 여러분과 함께 갈 겁니다. 네. 아마 MKYU의 열정 대학생인 것만으로 여러분들이 만약에 우리 NKYU가 네. NFT를 발행하거나 오. 멤버십 기반의 디파이가 됐을 때 여러분들은 또 다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제 다 머릿속에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MKYU 멤버십이 허들이 아니고 여러분에게 기회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새로 오신 분들이 많아서 자신 있게 MKYU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이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희의 마지막 인사는 저희 세 명에서 가상자산 화이팅이라고 외치면서 끝내도록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도 강의에서 꼭 만나요. 그러면 저희 다 한꺼번에 화이팅 할게요. 네. 자, 안유아의 가상자산 완전 정복하기 라이브 OT 화이팅! 화이팅! 감사합니다.